제주의료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가운데 2009년에는 15명이 임신을 했는데 그 가운데 5명이 유산했습니다. 2010년 경우에는 12명이 임신했는데 4명이 유산했고요. 그리고 정상 출산한 아이 10명 가운데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자, 간호사들은 과도한 업무 또 알약을 빻는 과정에서 분출된 약가루를 흡입한 것, 이것 때문에 유산이나 또 아이들의 심장질환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산재 보상을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간호사 한 분의 이야기 듣고요. 또 노무사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자, 먼저 전직 간호사 한 분인데요.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주의료원에서 일하셨어요? 저는 2004년 3월부터요. 예. 2012년 1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주로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병동 업무 했어요. 그 하루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고요? 그 정해진 9시간 일을 하는데요. 예. 그 앞뒤로 해가지고 좀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거나 해서 좀 오버타임이 있었어요. 일단 근무 시간은 9시간으로 돼 있고. 네. 그럼 출근과 퇴근은 항상 정해져 있었습니까? 아니면 교대 근무를 하시죠? 네, 교대 근무를 하니까. 예. 이제 교대 그 시간에는 조금 겹치는 시간이 있죠. 예. 아니, 제 말씀은 그러니까 주간 근무도 있고 또 야간 근무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3교대 근무했습니다. 3교대? 네. 그러면 몇 달 간격으로 그걸 그렇게 바꾸는 겁니까? 몇 달 간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한 달에 이제 그 스케줄이 써야지거든요. 예. 네, 골고루 분포가 되겠지만은. 예. 데이 했다가, 이브닝 했다가, 나이트 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임신하신 건 언제였습니까? 임신한 건 둘째 임신은 2009년. 2009년이요. 네. 2009년. 네. 그리고 있어요.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태어났나요? 아니요, 2010년 3월에 태어났는데, 예. 그 임신 상태에서는 이제 그 질병 상태를 몰랐다가 태어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어떤 질병을 갖고 있나 아이가? 선천성 심장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진단명은 폐동맥 판막 폐색증이었어요. 그래 실제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장에서 이제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예. 아기들은 입술이 청색증이 생기고, 손발이 좀 까맣게 변하고,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가 있는데요. 예. 그 수치가 좀 낮아지죠. 예. 운동 같은 거 잘 못하겠네요. 좀 많이 뛰거나 하면은 많이 숨차하거나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건 완치가 안 되는 겁니까? 딱히 완치라는 표현 의사 선생님들은 안 쓰시고요. 예. 그러니까 1년마다 이제 병원에 갈 때마다 좀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어쨌든 치료를 받고 있고 약을 먹거나 그래야 합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 아기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진 않고요. 예. 계속 심장이 잘 크고 있는지 계속 그 검진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좀 많이 뛰거나 그러면 다른 아이보다 훨씬 숨차하고. 네. 예. 근데 유독 2009년하고 2010년에 제주의료원에서 임신한 간호사분들 가운데 유산도 많고, 그리고 출생한 아이들의 심장질환도 갖고 있고, 왜 딱 그 2년 동안만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글쎄, 저도 어떻게 어떤 원인을 찾기가 힘든데, 예. 어떤 그런 계속 앉아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노인분들한테 약을 드리기 위해서 약을 파우더링을 했었거든요. 파우더링, 그러니까 알약을 가루로 만드는 거. 저희가 예. 쌓아서 예. 해서 이제 그 환자분들한테 드렸었는데, 예. 그 파우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런 약품 흡입이 연관이 있지 않을까. 예.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처음에 의심해서 이제 이런 검사도 해보고, 예. 이런 역학조사 같은 것도 해보고. 예.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산재 보상도 신청했는데 그건 일단 거절이 됐고, 그래서 이걸 산업재로 인정해달라는 그런 소송을 제기하신 거죠? 네. 이 소송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건 어떤 점일까요? 소송은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랑 법적인 지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이제 병원 이제 노조 측이나 어떤 그 변호사
님께 이제 부탁을 해서 하고 예. 있거든요. 예. 네, 해가지고 저희는 거의 자료 같은 거나 알겠습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서류를 예. 아이 말고 지금 선생님께서는 혹시 신체에 무슨 이상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저는 뭐 특별하게는 없고요. 허리 통증이 있어서 이제 허리 통증은 지금 이제 일을 그만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재활 치료, 이제 물리 치료 정도 받고 있습니다. 주로 간호사분들의 근무가 주로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근무죠? 예, 서서 계속 뭐 돌아다니고 뭐 병실에서 환자를 보는 업무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좀 많이 생기고 그렇죠.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소송 판결은 언제쯤 날 거로 지금 예상하던가요? 11월 초에 이제 그 재판이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때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제주의료원에서 일하셨던 그리고 이번에 소송을 낸 전직 간호사 한 분 이야기 들었고요. 이 소송을 돕고 있는 노무사이십니다. 성명의 노무사 이야기 또 들어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성명의 노무사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제주의료원 상황을 접하게 되셨어요? 2009년부터 그러니까 유산이나 선천성 심장질환 출산으로 이제 휴가 사용하는 간호사들이 좀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그 의료원이랑 제주도정에 문제 제기를 했었고, 예. 그리고 노사정 합의로 해서 2011년도에 이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2012년 초에 그 담당 교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산재 가능성을 얘기를 하셨고, 예. 노동조합에서 이제 저희랑 같이 산재 신청을 준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역학조사 결과는 이거는 산업재해다라고 하는 정확한 판단을 내렸습니까? 그렇진 않습니까? 그렇진 않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은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셨던 거죠? 네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이제 2009년에서 10년도에 이제 대상자분이 저희가 10분으로 보고 있는데, 예. 그 중에 8명이 동시에 산재 신청을 했고요. 예. 그 4분은 집단 유산하신 분들 4분 같은 경우에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아직 그 역학조사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중에 4분은 이제 그 산재법상 자녀는 산재법상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반려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유산된 분 4분은 현재까지도 계속 조사 중인 거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산은 아니지만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 나머지 4분은 자녀는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네네. 소송까지 갔다 이 말이로군요. 네네. 우리 법에 그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될 때 그 임신 중에 어떤 산업재해가 영향을 미치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대상이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전혀 없나 보죠?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럼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엄마랑 한 몸일 때, 그러니까 태아일 때 그게 업무상 발병한 거면 태아한테도 산재가 적용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현행 법에는 그냥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 네네. 거기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 이 말씀이군요. 네네. 그리고 그 역학조사 결과 뭐 장시간 뭐 서서 노동한 거 이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봤습니까? 아니면은 그 알약을 가루로 이렇게 분쇄하는 그런 과정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까? 어떻게 나왔나요? 아직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역학조사 진행 중이라 결과는 없고요. 이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나온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간호사들 이직이 되게 심했어요. 한 간호사 인력이 한 30% 정도 이직이 심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보기엔 장시간 노동이라든가 그리고 심야 노동이 그러니까 밤 11시에서 오전 7시까지 하는 걸 나이트 근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보통 대형 병원도 한 달에 4번에서 6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제주의료원에는 한 8번에서 10번, 어떤 분은 14번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교대 근무도 사실 산업안전법상의 이제 지침에 보면 데이, 이브닝, 나이트 좀 이렇게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그 근무표 보면
상당히 교대 근무가 불규칙하게 되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임신 중에도 계속 하게 되니까 작업 환경이 좀 되게 열악하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약물 분쇄 문제인데 예. 이것도 그 약물 분쇄하는 약들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예. 발암 물질이라든가 발달이라든가 어떤 생식 독성이 있어서 임산부한테는 금지된 것들, 예. 그리고 분진 형태로는 흡입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분쇄 작업을 상당수 됐다라는 결과들이 있어요. 임산부 금지 약물 이런 것도 네네. 직접 파우더링, 즉 분쇄하는 그렇죠. 일을 간호사가 했다. 네네. 뭐 마스크를 쓰거나 뭐 이런 안전장치도 없었답니까? 그렇죠. 환기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간호사들이 보통 있는 이제 그 병동에 휴게실 같은 간호사 작업하는 곳이죠. 휴게실이 아니라. 예. 환기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마스크가 뭐 별도로 지급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원래 이제 간호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요. 예. 원래 이거는 간호사가 아니라 약제실에서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간호사들이 그 일까지 떠맡아서 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안전장치 같은 것도 없었고 네. 또 임산부 금지 약물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고 네. 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제주의료원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일단은 그 약물 분쇄기 그거를 기계를 도입을 해서 그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 이제 약제실로 그 분쇄 작업은 전부 이관을 시켰는데요. 예. 네네. 근데 이제 그 외에 뭐 과도한 작업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건 개선된 건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역학조사가 거의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뭐 병원 측에서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제공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판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군요. 일정 정도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어쨌든 그 유산하신 네 분의 경우인 거고요. 네네. 이 태아가 영향을 받아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게 됐다. 그때 태어난 아이들 중에 4명이라고 했는데 그 4명이 다 똑같은 심장질환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천성 심장질환에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심실 중격 결손증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제 그러니까 병명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네 아이 모두 다 선천성 심장질환인 것만은 공통점이다. 네, 그렇죠. 그 외국의 경우는 이렇게 태아나 이런 경우 산재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산재보험법이 거기에는 대상자가 우리랑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산재보험법상에 그 노동자도 포함되지만 뭐 학생이라든가 그런 경우도 좀 포함되는 좀 폭넓게 포함하고 있긴 한데 거기에는 태아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산모가 어떤 작업상 그렇게 직업병에 노출됐을 때 태아도 보호돼야 된다라는 법률 규정이 있어요. 독일에? 네네. 예. 독일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웬만한 선진국은 그런 게 다 있습니까? 다른 나라 사례는 제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알겠고요. 보편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소송 제기하신 건 언제고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소송은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11월 초에 이제 결심 예정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행정소송 1심 결과는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초 마지막 재판을 하고 이제 곧 판결이 예정돼 있다. 네네. 여기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에 대해서도 산재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역학조사를 또 받아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판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려에 대한 거를 잘못됐다고 제기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주실지 아니면 이게 업무상 재해이다라는 부분까지 판단을 해주실지는 그 미지수여서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경우라고 하면 다시 저희가 또 산재 신청에 대한 되니까 역학조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겠죠. 그건 뭐 최종 결론이 나오려면 상당히 더 걸리겠군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의 계획은요? 뭐 끝까지 뭐 진실을 밝혀보겠다 이런 거겠죠?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제주의료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간호사 분들이 좀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기도 한데요. 여러 화학물질이라든가 방사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렇죠. 다른 병원에서도 뭐 이렇게 집단적으로 뭐 유방암도 발병하고 이런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작업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좀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달 이 재판 결과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명의 논무사였습니다.